예, 안녕하세요. 더마허브 스케일룩스 프로젝트이고요.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멀쩡한 사람을 지루성 피부염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기묘한 이야기 2편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영상이 제가 두 눈 뜨고 그냥 볼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더마허브는 약이 아닌 화장품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사실 잘못 쓴 약들은 이 화장품만도 못하죠. 이게 사실 화장품이 약보다 나은 효과를 낳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더마허브 유튜브 채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약으로 안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설명란에 이제 메일이랑 링크랑 다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 더마허브 스킨룩스 토너만 쓰신 분인데, 이건 저희가 지난달인가 이 체험단을 한번 했거든요. 이 카페 통해 가지고 체험단 하신 분이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직접 올려주신 겁니다. 스킨룩스 토너가 저희가 특허받은 물질 함량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품화를 시키는데 들어간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이런 거에 크게 자극감이 없는 분들은 이걸 써도 이 정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 비포 앤 애프터 후기 남겨주신 분 링크는 제가 설명에 좀 추가할 테니까요. 한번 가서 직접 보세요. 잘못된 각질 제거로 인해서 코에 주사비와 볼에 열감이 있는 성조 여드름이 동반된 매우 민감한 피부입니다. 원인을 자기가 잘 아시는 거죠. 잘못된 각질 제거. 각질 제거 잘못하면은 골로 갑니다. 이게 화장품 잘못 쓰면 진짜 안 좋은 게 요런 원인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코가 빨개졌기 때문에 코에 주사비라고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죠. 지금 2주 쓰신 건데 성생활 때 토너는 매우 좋았다고 하시고, 이제 물 같은 제형이 쭉 정리가 되고 열감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거 원료물질 쓰면 요런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자극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순한 성분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와 다르게 미스트는 조금 화한 느낌. 요거는 미스트가 이 토너랑 약간 제조 성분이 다르거든요. 요게 약간 안 맞으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토너만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동안은 아침에는 무제한, 매일 화장을 해야 해서 저녁에만 폼 클렌징 병행하고 크림은 제로에 뚜껑 사용했습니다. 요 후기는 제가 밑에 링크 남겨줄 테니까 한번 가서 원본 보세요.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영상이 지루성 피부염 원인이 막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pH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두 가지에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네이버를 봤거든요. 네이버에 보면 그냥 나오는 정보입니다. 지루성 피부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원인을 몰라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pH 밸런스가 깨져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 아니에요. 지루성 피부의 원인은 몰라요. 아직 그 여러 가지 이론, 가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직간접적으로 PC가 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이론 하나, 왜냐면 PC가 좀 많은 부위에 잘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둘째,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박테리아와 효모균이라는 이론. 근데 이거는 지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면 염증성 지루성 피부염에서 정상보다 피티로스포리움이라는 요 세균의 검출률이 더 낮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 피부에도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신경전달 물질 이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넷째, 온습도랑 뭐 계절적인 발생이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가을 겨울에 낮은 온도의 증상이 악화. 사실 가을 겨울에 피지가 별로 잘 안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피지선 활성화가 떨어지거든요, 가을 겨울에. 그래서 요 온습도 계절적인 변화랑 요 아래 유수분 밸런스 깨지는 거랑 이거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세요. 단체 표피 증식의 이상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이런 거지, 표피가 두꺼워진다고 다 이 병이 원인이냐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보시는 분이 판단하시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생긴다. 그럼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면 지루성 피부염이 안 생기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원인과 결과가 약간 좀 혼동되지 않았나 싶어요. pH 밸런스가 깨진다. 그래서 요거 대안으로 뭐 약산성 세안제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약산성 세안제 사용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 없던 지루성 피부 환자가 지금 엄청 많이 늘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pH 밸런스랑도 별로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층이 두꺼워지고 뭐 각질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각질 기능이 좋아가지고 묵은 각질이 쌓인다. 근데 이 각질층이 두꺼워진다고 이게 여기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고 질성 피부염이 일어나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여기 원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염증성 이 지루성 피부염이 정상보다 세균의 검출률이 더 낮다니까요. 이 원인균의 검출률이. 그래서 사실 이 세균 감염이랑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부염이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균이 감염돼 가지고 생긴 거는 세균 감염인 거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생긴 거는 다른 얘기죠. 묵은 각질층이 쌓여서 각질층이 비유된 거, 이제 묵은 각질층이 쌓인 거를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용어로 때라고 하잖아요. 때가 많이 낀다고 그게 다 지루성 피부염이 되냐? 아닌 것 같으시죠? 이 감염과 지루성 피부염은 별개다. pH 밸런스 이상,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pH 밸런스가,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이 pH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pH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해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면은 이게 좋아지냐 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의문이거든요. 약산성 세안제를 그냥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가 좋아지면 그건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고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항균균제를 써서 세 가지로 치료를 하시는데, 근데 치료약에는 잘 반응, 당연하죠.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쏟아 부으면은 치료 자체가 굉장히 쉽게 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병원까지 안 가고 약국 가가지고 그냥 스테로이드 센 거 바르면은 굉장히 잘 낫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치료냐? 라는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약을 안 쓰면은 당연히 재발을 잘 하겠죠. 이 스테로이드는 리바운드가 있으니까. 네, 재발 때문에 난치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난치성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세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해주는 증상의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쓰면은 말 그대로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부르는 치료잖아요. 이게 재발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치료가 잘못된 걸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실 만한 이 정보는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더마우브는 화장품이 있죠. 의약품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잘못 사용한 약들은 화장품만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치료가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만 검색을 해봐도 제일 최상단에 떠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지식백과 이런 거에 나오는 제일 검증됐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튜브에서 떠드시는 분들의 얘기가 맞나 틀리나. 이 환자가 생각을 하면은 저로서는 이 영상 만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